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파트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 중에서 단백질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단위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죠? 그래서 단백질을 이루는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이 아미노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아미노산이라고 나와 있어. 단백질의 단위체다. 일단 얘가 단위체예요. 몇 종류가 있다고? 그쵸? 20종류가 있어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고 20종류가 있더라. 이 20종류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아미노산의 구조를 보면은요,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구조를 볼 거예요. 구조. 탄소를 중심으로. R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R기라는 게 있고요. R1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수소가 있고요. 그리고 NH 이렇게. NH2, 그리고 C, O, H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때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R1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아미노산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0개 있다. R1, R2, R3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시를 하고요. 20개가 있습니다. 수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NH2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쵸? NH2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얘가 아미노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미노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요. COOH라고 나와 있는 부분. COOH. 카복실기라고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 화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아미노기가 염기성을 나타내고 카복실기가 산성을 나타낸다라는 것 알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를 나타낸 얘를 곁사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 그래서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더라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 아미노산들은 결합을 해요. 그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을 합니다. 자,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것처럼 C, R1, C, O, H, 질소에 수소. 아미노기랑 카복실기 이렇게 있고요. 하나 더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에 아미노기가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탄소 R2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수소, 탄소, 산소, 수소. 그래서 카복식이랑 아미노기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아미노산과 두 번째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은 여기가 떨어져요. 여기가 반 딱 끊어져서요. 이 부분이 빠져나가. 그래서 빠져나가는 건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빠져나가니까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갈 겁니다. H2O라고는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탈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물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얘네들이 결합해 이 탄소에 남아있던 반쪽짜리 결합선이랑 이 질소에 남아있는 반쪽짜리 결합선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탄소에 R1 달려 있고요. 여기에 탄소에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왼쪽 아미노산과 그리고 오른쪽에 탄소에 반 남은 거랑 질소에 반 남은 게 이렇게 결합을 하고요. 그리고 수소, 탄소, R2, 수소, 탄소, 산소, 수소 형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까지 알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탄소와 질소 사이에 결합을 한 거예요.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은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짧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탈수 축합 반응이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데 이러한 아미노산이 두 개만 딸랑 결합돼 있으면은 다이펩타이드, 두 개가 결합한 접두어 붙어서 다이펩타이드 또는 디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개가 결합이 되면은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 결합이 되어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뭐를 형성한다? 여러 개가 결합된 아미노산이 여러 개 결합된 뭐가 형성돼?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더라. 자, 아직까지 단백질은 아니고요. 그냥 아미노산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폴리펩타이드 형태입니다. 이제 단백질을 형성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백질을 만들 건데 이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가 변형이 될 거야.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있는데 이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종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단백질의 형성은 아미노산의 종류라든가 수 그리고 배열 순서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의 종류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뭘 가지냐면 입체 구조를 가짐으로 해서 기능을 가지게 되면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을 형성을 해. 다양한 단백질을 형성하는데 이 입체 구조는 1차 구조가 있고요. 2차 구조가 있고요. 3차 구조가 있고요. 4차 구조가 있어요. 1차, 2차, 3차, 4차 구조로 나뉘어지는데 1차 구조는 그냥 선형이에요. 그냥 폴리펩타이드야. 1차 구조는 그냥 단순히 어떤 거? 폴리펩타이드다. 선형이야. 선으로 나타나는 그냥 일자로 쭉 나타나고 여기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1차 구조입니다. 자, 2차 구조는요. 이 폴리펩타이드 선형 구조가 이렇게 꺾이거나 꼬여서 나타납니다. 선은 선인데 이렇게 꺾인 구조, 병풍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꼬인 구조, 나선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차 구조 나타나고요. 그리고 3차 구조는요. 얘가 좀 더 꺾여서 어떻게 돼?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가집니다. 이렇게 하나. 4차 구조는 이 3차 구조들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4차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3차 구조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4차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형성 과정 일단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폴리펩타이드 만들고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서 입체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능을 가지는 것이 단백질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책에 보면은요.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나와 있는 것들 같이 보면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단백질 만드는 과정까지 알아봤어요. 자, 이때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에서 접히거나 꺾이거나 이렇게 뭉쳐져요. 이때 접히거나 꺾이거나 뭉쳐질 때 나타나는 결합이 수소결합이라는 것에 의해서 접히거나 꼬이거나 뭉쳐지더라 라는 것들 정도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단백질의 기능 볼 겁니다. 단백질의 기능. 네 번째.
단백질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우리 몸을 구성한다라는 거야. 그치? 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몸을 구성하더라. 자,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구성하느냐? 근육, 뼈, 머리카락, 손톱,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구성하더라 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리고 뭐의 주성분이야?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다 라는 거 알면 돼요. 두 번째,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단백질의 두 번째 기능,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단백질은 효소나 호르몬의 주성분이죠. 그래서 효소나 호르몬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효소나 호르몬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생리작용을 조절하더라 라는 거. 효소나 호르몬이 생리작용을 조절하더라 라고 알면 되고요. 세 번째, 몸의 방어작용도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나더라 라는 거. 자, 면역작용 이런 것들이야. 감마글루불린이라고 하는 면역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항체의 성분입니다. 항체의 주요 성분이고요. 그래서 방어작용을 하더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면역 파트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네 번째. 뭐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더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장 에너지원인 중성지방이 있었습니다. 탄수화물과 중성지방이 모두 사용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단백질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에너지원 마지막에 사용되더라. 순서 어떻게 사용된다고? 탄수화물 먼저 사용하고요. 그 다음 지방 사용하고요. 그 다음 단백질 사용합니다. 1g당 약 몇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4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것 정도 알면 되고요. 자, 단백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 기능이 변할 거야. 변성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기도 해요. 변성이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열이라든가 pH, 산도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납니다. 얘네들이 변성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른쪽에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열이나 pH에 의해서 이 수소결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면 입체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기능이 변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단백질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단백질은 기본적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었다. 20종류가 있다. 이 20종류들이 결합을 하더라. 그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에서 물이 한 분자 빠져나가더라 라는 거 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가짐으로 해서 단백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더라.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가 있었다. 자, 얘네들의 기능은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작용을 조절하거나 몸을 방어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작용되고요. 얘네들은 변할 수 있더라. 열과 pH에 의해서 쉽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40도 이상 높아지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효소나 호르몬이나 항체들이 변하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다,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단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